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네, 전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우존스 지수만이 홀로 상승하면서 1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간밤에 FOMC 회의도 열렸었죠. 역시나 25bp 인상을 확정 지으면서 다만 파월이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금리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발언이 끝난 직후 채권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통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2년물과 또 10년물이 모두 하락하면서 채권 시장 혼란을 야기했고요. 또 6월에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2.5%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 조금 더 분위기가 혼란스러움을 가중화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 우리 시장은 굉장히 힘이 빠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장에서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다가 이내 반납하고 이 상승률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폭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가는 그런 모습들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시작할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증시국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하락으로 마감 지은 우리 국내 증시 예상 체결가는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조금 오른 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7%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596.77포인트에서 오름세로 올라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빠지네요. 전날 코스닥은 4%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오늘 조금 더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65% 하락하면서 894.76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개장 직전에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할지 두 종목 또 한번 살펴봐야죠.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두 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경동나비엔이고요. 이 경동나비엔은 그 보일러 제조 및 판매 전문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은 여름이라 이 보일러 업체가 그렇게 뭐 무슨 이슈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오히려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반기 때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고요. 그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84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었습니다. 1분기 때. 그리고 사실상 지금 해외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이 기업이 그 멕시코 법인 출범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중남미 공략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미국, 중국, 영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8번째 해외 법인으로 그 멕시코를 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중남미 시장이 그렇게 뭐 어느 정도 클 것인가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멕시코는 그 연 70만 대 이상이 일반형 온수기가 팔리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마다 이 온수기 시장에 대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08년 당시 때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었고 콘덴싱 온수기를 통해서 온수기 시장 1위를 올라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이제 앞으로 중남미 시장에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이 경동나비에는 사실상 이제 보일러만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냉방 시장과 그 홈키친에 대한 사업 다각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홈키친 관련된 이슈는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았지만은 냉방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콘덴싱 에어컨이라는 것을 지금 좀 어느 정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판매는 하고는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 기업은 홈키친뿐만이 아니라
냉온 난방에 대한 그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전일 이제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좀 하락을 했지만은 그 2차전지 이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좀 출회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기존에 있던 이러한 그 우상향 추세를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수급을 통해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58,000원으로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47,5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경동나비엔 좀 봤습니다만 차트 보니까 아주 재밌네요. 뭐 어제 2차전지 빠졌는데 여기는 왜 10%나 빠집니까? 참 재밌는 주식이고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나노 신소재입니다. 이 나노 신소재는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리고 태양전지 등을 통해서 그 나노 소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이 최근에 지금 이슈로 부각을 받는 것이 2차전지 전극제에 적용되는 CNT 도전제를 주요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기업은 사실상은 반도체나 태양전지 쪽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2차전지에 따라 주가의 흐름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0억 원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한 45%를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6억 전망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4년부터 25년까지 CNT 그 도전제 캐파 증설에 대한 규모 확대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CNT 도전체 캐파 규모가 사실상 2024년에 24,000톤에서 3만 톤으로 좀 그 늘어날 전망이고요. 25년 때는 37,000톤에서 48,000톤을 좀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로 좀 반영이 된다 하면은 2023년 때 그러니까 올해는 489억 원에서 그 내년 2025년 때는 3,000억 원 정도의 좀 크게 증가할 전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사실상 큰 그 가격이 굉장히 좀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부분들이 좀 선방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2차 전지에 따른 수급들이 굉장히 좀 많이 편성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 나노신 소재가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매우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7월부터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되는 점이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7월 중순부터 추세가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어제 그 위에 아래 굉장히 좀 등락폭이 심하긴 했지만은 한 번 더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역시 목표가는 좀 짧게 18만 1,500원으로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15만 5천 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예상 체결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시총 상위주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은 두 가지 종목 에코프로비엠과 LS 일렉트릭이 공매도가 금지되는 날입니다. 이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부터 어떻게 시총 설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오르면서 0.14% 상승한 채 69,900선에서 출발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7만 선까지 지금 조금 한 발 앞서서 다가가고 있네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강합니다. 1.59%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48% 강하게 차오르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만이 1.75% 소폭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과 현대차는 0.96%, 현대차 2.42%로 강하게 차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1.14%, 삼성전자 우선주 0.17%, 포스코 퓨처임은 2% 떨어져 나가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예상 체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5% 넘게 낙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동반 한 채 4.56% 하락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셀티론 헬스케어도 1.13%, LNF와 포스코 DX만이 소폭 오르면서 1.9%, 3% 넘게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강합니다. 1.99%,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올라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HLB 그리고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는 좀 부진한 가운데 HLB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가 살펴봤습니다. 네, 목요일 장 시작됐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2초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네,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4% 넘게 내려갔고요. 코스피 역시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옥석 가리기가 지금 바로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기에 내가 2차 전지 못 가졌다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섹터군에 눈을 돌려보셔도 좋은 시기인 만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0.27% 올라가면서 예상대로 2,599.29포인트 선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조금 더 내려가면서 출발했네요. 0.32% 하락하면서 897.71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할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57% 상승했습니다. 지금 0.72%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95.3% 하락했다라는 그런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지금 그런 속보 대비해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7만 선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1.03% 무너져 내리면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0.12%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올랐던 탓일까요? 4.11%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4% 넘게 지금 5%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강합니다. 2.21%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그래도 조금은 안도의 한숨 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코스피 종목들 가운데 또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할지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직전에 헤드라인 시간에서도 현대차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지수 자체가 끌어져 내려 당겨지다 보니까 현대차가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이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모두가 기분 좋게 흐름을 외쳤지만 0.9%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 지었습니다. 다만 오늘 현대차는 1.66% 기분 좋게 웃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강하고요. 또 기아차 1.33% 상승한 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운수 장비 쪽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면서 그래도 오늘 시장을 조금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어떤 종목들 살펴볼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스코 철강 및 금속 쪽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못 가졌다고 하면 포스코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 하고 지금 많이 매수세에 몰려지고 있었는데 포스코홀딩스 오늘장에서는 3.49%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스닥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 움직일지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파란불을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4.18%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5% 넘게 빠져나가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집중됐었나? 그동안 지금 너무 많이 좀 과열됐었나?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출발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이 소폭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붉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락문화 업종 살펴보시면 SM이 4%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의 엔터주 굉장히 강합니다. 이 엔터주가 실적도 좋고 하반기 내내 흐름,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1.77%, YG 엔터테인먼트는 2.34%.
파라다이스도 굉장히 좋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오락문화 업종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종목군들 살펴볼지 한번 지켜볼 텐데 기계 장비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재건 관련된 이슈로 산업과 관련돼서 기계도 오르고 있고 또 관련된 부품도 오르고 있고 건설 쪽이 많이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혼조세를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프로그램 동향과 수급 상황은 어떻게 될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시작하고 지금 5분 정도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들 1,386억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215억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2,400개야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플러스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조금 이렇게 밑에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1.5% 이렇게 빠졌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6%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참 이 반응이 서로 엇갈리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프로그램 순 매도가 32억 정도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0.3%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반면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주가가 같이 연동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프로그램을 118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3.7%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반도체 지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제일 지금 헷갈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지금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삼성전자 그 확실하게 실적 공시를 봤을 때 기존의 이제 잠정 실적보다는 좀 더 상향해서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어쨌든 그 좋지는 않았던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 SK 하이닉스가 이러한 효과들을 좀 크게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한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지금 증시적으로 특징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전일의 경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상승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그 코스닥 지수들이 굉장히 좀 빨간불을 내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로 좋은 흐름들을 보였지만은 반도체나 관련된 그 섹터들은 굉장히 좀 하락폭을 크게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이와는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0.74%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지금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그 시가총액이 크고 포커스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러한 그 좋은 그 반도체 쪽에 좋은 흐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이따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그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반도체 종목들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도 전장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반 소장님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마이너스 10%, 포스코 엠텍 마이너스 15%,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이너스 15%, 포스코 DX 마이너스 13%. 오늘 시작하면서 VI가 걸린 종목들이 꽤 있어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아직도 VI 걸려가지고 지금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쪽 반대 매매 좀 걱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반대 매매에 따른 부분들은 계속 좀 걱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상 전일 그 국내 증시들이 굉장히 좀 크게 하락폭을 보여줬을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하락폭을 통해서 반대 매매 출현이 한 것을 분명히 제가 보기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기존에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양극재 쪽에 굉장히 좀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그쪽을 좀 그 매수세가 좀 몰린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다른 쪽에 아마 반대 매매를 통해서 여기에서도 좀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나 그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도 지금은 오후장까지는 좀 지나봐야 되진 않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큰 그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대다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무조건
무조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시간 타이밍을 좀 기다리셨다가 좀 어느 정도 그 조정폭을 맞고 완만한 구간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 좀 재진입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지금 현재는 오히려 싸다 해서 뭐 매수를 하기에는 좀 다소 엄청난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반 사장님이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것도 보니까 지금 VI가 걸려가지고 좀 아직도 VI 걸린 상태인데 마이너스 12% 각각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 쪽으로 보니까 에코프로 BM은 그 프로그램으로 211억 정도 순 매수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129억 순 매도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2%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LNF도 마이너스 3.8%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그 옛날에 그 퀸이라는 그룹에 보면 노래가 그런 게 있어요. 가사 중에. 이지 컴 이지 고라는 게 있어요. 이지 컴 쉽게 버는 돈이 쉽게 나가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악순환이 시작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악순환에 대한 다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은 이게 지금 그 에코프로나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주가가 반영이 되긴 했지만 그만큼 산업적인 부분들이나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수주에 대한 다른 기대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마 재차 순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지컴 이지고 분명히 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은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기적인 느낌 그리고 감각적인 느낌으로만 무조건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령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금양 같은 관련된 종목들을 심지어 그 100% 비중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제 주변 분들도 한 100% 이상 상승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기쁜데 오히려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만약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문제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마음적으로 굉장히 많이 졸이실 겁니다. 그럴 때는 자신만의 좀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투자 원칙을 좀 지키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100% 이상 상승을 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뭐 언제 팔아야 돼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좀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투자 원칙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위배가 됐다라고 저는 자신만의 위배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더 상승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어느 구간이고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서 그거에 맞게 좀 대응을 하시게 된다 하면은 심적으로나 마인드 컨트롤 쪽으로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제가 좀 철학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됩니까? 수익을 추구해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시장이 계속 발생이 된다 하면은 때를 기다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2차 전지를 들어간다 하든 뭐 반도체를 들어간다 하든 비중을 각각 잘 분배해서 나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단기적인 접근으로 해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상승한 부분들만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하셔서 다른 쪽에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고 하게 된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됐을 때 오히려 효과를 더 크게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서 제일 좋은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데 마인드 컨트롤 할 때는 뭐 단순히 그냥 시장을 안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잠깐은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템포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미국에서도 어제 보니까 이제 금융주들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면서 이제 이게 마지막 아니냐 이런 생각하면서 금융주들이 좀 올랐는데 어제도 보면 KB금융이 말이죠. 실적 발표를 아주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제가 아까 센티멘털, 펀더멘털 그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신한지주도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지금 약간 방어적인 느낌으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금융주 이걸 좀 좋게 봐도 될까요? 좀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피난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매력적인 부분들은 많이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목들이 다이나믹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해서 접근식으로 접근하시는 케이스가 많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인 그 투자처로서는 그렇게 이제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많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융주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20%, 30% 이렇게까지에는 뭐 단기간에 상승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금융주도 좀 비중을 좀 어느 정도 크게 실어서 접근하시고 장기간 좀 길게 보시면서 접근하시고 나머지 종목들을 좀 비중을 좀 알맞게 맞춰주시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개장 시황 오늘도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장 개장 특징주는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시황 분석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흘러내렸었던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어제장에서는 10종목 중에 9종목이 다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어지러운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네, 우선은 오늘 기관들의 수급이 양지수에서 또 들어오고 있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뭐 강세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또 결과 발표가 하나 나왔었죠.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기존 0.25% 이상 올릴 것으로 또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동결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더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은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GDP, 미국의 GDP 예상치가 또 발표가 되는 날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미국의 소매 지출이 또 발표가 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 또는 한국 증시에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제가 어제 이제 증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규 관점에서는 2차 전지 현재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하락한다고 해서 굳이 또 추격 매수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눌린다면 한 50% 이상 눌린다면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른 거에 비해서 빠진 폭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의 강세가 좀 이어지게 되면서 최근 우리 시장의 어떠한 그 뚜렷한 업종들이 좀 안 보이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잘 찾아보게 되면은 이 와중에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나 꾸준히 또 우상향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은행주, 금융주 쪽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도 이 은행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관련 금융 기업주들의 어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어떤 배당 수익도 우리가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대안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있지만 원전 관련주 역시도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실적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소비 심리 회복이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항공주라든지 화장품주의 어떤 수혜로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뭐 2차 전지 대비해서는 덜 오른 업종들을 좀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은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개장 시황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특징적인 그런 섹터들로는 아무래도 오늘은 은행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외에 한번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인 것 같습니다. 원전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는 항공과 이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도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개장 특징주 한번 살펴봐야죠. 먼저 코스피부터 CG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했네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좋은 모습, 탄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컨센에 부합한다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도 내일장에서도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8%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인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하반기 내내 실적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또 엔터주 손꼽은 만큼 하이브 역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위 종목으로는 TCC, 5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네요. 자, 그럼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1위는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늘 LS엘렉트릭과 같이 공매도 금지 종목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이 종목 틈틈이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2위에는 PMT, 3위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닉, 4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랜만에 로봇주가 나와줬네요. 5위는 역시나 SM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럼 코스피 개장 특징주부터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을 특히나 더 눈여겨봐야 할지 화면을 통해서 지켜보시죠. 개장 특징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3%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61%, 하이브는 3.5%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빠지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크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8.75%, TCC 스틸 5.93%로 지금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하이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 좀 오랜만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어제 장에서도 또 추천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특히 이제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충분히 한 30만 원 선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 올해 2분기 실적이 사실상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하지 못했었죠. 자, 이런 부분들로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진했던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투자 비용입니다. 네,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3분기에 매출액으로 메꿀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이제 BTS가 있습니다. 이제 BTS의 인기는 여전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품 판매 호조세 그리고 앨범 판매량 호조세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앨범 판매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은 조금씩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실적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27만
5천 원 이하대에서는 충분히 분할로 담아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현재 엔터 관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아직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은 현재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이브 역시 BTS와 뉴진스의 파워가 앨범 판매력을 더욱더 견조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모멘텀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엔터주 그 와중에는 하이브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탑5 한번 화면을 통해서 지켜볼 텐데요.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등락폭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대의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PNT는 2.13%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SM은 4% 올라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41% 그리고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0.27%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까요? 네, 코프로비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최근에 또 좋다가 이 거래일째 또 이제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들도 결국에 이제 상승을 했으면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망 자체는 좋지만 좀 신규 관점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7% 이상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하락한다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사실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30만 원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 분할로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소재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이제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좀 담보가 되어 있는 회사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기대감들이 이미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어 왔다라는 거고요. 정말 차트를 보시면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낙폭을 크게 줄 수도 있는 변동성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절반 매도를 하시고 추후에 이제 58만 4천 원 최고점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 30만 원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가능하시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 종목 가운데서는 에코프로비엠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차트만 봐서도 어제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고 또 오늘은 하방이 조금 더 열려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신규로 접근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2차 전지 소재 쪽이 워낙 수요가 크다 보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다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도 고점 부근까지는 왔다라는 그런 의견 속에서 한번 관망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코너죠. 따라가 말아 시간으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따라가고 혹은 관망하고 말아야 할지 한번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요,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으로도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워낙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큰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기대 실적 대비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배당 부분에 있어서와 또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네,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재무구조 개선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보면은 이자나 이제 수수료는 늘고요. 또 이제 비용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많이 나왔었죠. 이에 따라서 이제 주식에 대한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 수익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업이익 경비율이 현재 50% 정도였는데 이번에 36% 정도로 약 13% 정도 가량 또 절감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역시도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 호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에 대한 이슈입니다. 2월 이후로 또 한 번에 이제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세를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배당금 역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기존 3,300원 수준에서 3,6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당률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같이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때 하나의 어떤 대안처가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나치게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완전히 좀 지워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이번 2분기에는 좀 못 미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에서는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과 그리고 연말에 대한 어떤 그 배당금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9,7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49,000원 이하 또는 48,500원 이하대까지 좀 내려온다면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55,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 봐라 첫 번째 종목입니다. KB금융을 짚어주셨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8,500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고 또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55,000원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고 또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주주 환원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깊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LS 종목들이 저희 전전날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지금 차익 물량도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실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LS 일렉트릭도 충분히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우선은 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만 사실 수급이 굉장히 좀 크게 몰리고 있었는데 이 LS 일렉트릭도 2차 전지 쪽과 좀 엮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28%가량 또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접근을 하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액도 이번에 처음으로 또 1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결국에 이제 그에 파생되는 배터리 시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이제 시장들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전력 인프라나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굉장히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전력 인프라 수요가 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또 이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K 반도체 그리고 이제 K 자동차 이런 회사들의 어떤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 시스템 매출이 지금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2분기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소재 업체 중심으로 해서 이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사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한 43%가량 증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이 수주 잔고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밝은 기업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또 신재생에 대한 에너지 투자를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이 고부가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전 사업 부분이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98,7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가에서도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어제 좀 낙폭을 많이 줬었죠. 그래서 108,000원대 이하면은 분할로 충분히 좀 담아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13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8,500원 이하 선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82% 정도 오르면서 9만 8,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터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봐야죠. 바로 다음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티웨이 항공입니다. 항공주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떨까요? 네,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워낙 또 3, 4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좀 낙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좋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티웨이 항공도 이제 저가항공사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동남아라든지 일본에 대한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기대감들이 더 커졌던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2분기 실적이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작년과 비교를 해봐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은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에 처음으로 현재 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마냥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적자였었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본다면 사실 이번 연도가 4년 만에 처음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2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기대해 볼 거는 또 3분기에서 4분기입니다. 원래 이제 여행 성수기가 3분기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에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송량만 보더라도 이번 연도에 한 486만 명 상반기에 정도 되는데 이 수치가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019년보다도 한 20%가량 증가한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워낙에 이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재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작년만 보더라도 사실 부채 비율이 한 1,60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한 500% 가까이 좀 줄어들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무구조 쪽에서도 굉장히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PR이 역시도 이제 올해 실적 기대 대비 한 5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고점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고점 부분인 3,500선까지는 충분히 재차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2,500선 이하대까지도 충분히 좀 눌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2,605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2,500원대 이하에서 분할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3,500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가 말아 세 번째 종목은 티웨이 항공을 꼽아봤습니다. 매수가는 2,5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500원입니다. 지금 3% 넘게 오르면서 지금 2,600선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더 안정되고 조금 더 눌리면 한 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역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스탁솔루션 이수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줄 요약입니다. 코스피가 연준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공방이 여전하기 때문에 현재는 강보 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종목으로는 경동나비엔과 나노신소재를 꼽아봤고요.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KB금융과 LS일렉트릭 그리고 티웨이항공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장 개장하면서 이야기를 정말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저희 개장 직후에도 더욱더 다양한 인사이트, 다양한 내용들 한번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서울경제TV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